나루토 1권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루토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구미호가 있었다. 구미호가 있었다. 이걸로 시작해요. 처음 멘트가. 그래서 그 구미호는 힘이 엄청 세서 그 구미호가 꼬리를 한번 탁 흔들면은 산이 무너지고 막 해일이 몰려올 정도로 그렇게 강한 구미호가 있었는데 그 구미호를 봉인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닌자의 이름 4대 호카게. 근데 이름이 아니라 이거는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인데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 닌자의 이름은 4대 호카게다. 이렇게. 그 구미호를 봉인한 닌자는 4대 호카게라는 사람이 있다. 딱 첫 페이지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루토 1권에. 그래서 이제 딱 다음 장 넘기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뭇잎 마을 딱 풍경이 쫙 보여요. 그래가지고 여기 마을이 이렇게 쫙 있고 마을 저 뒤에는 바위로 돼 있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조각돼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호카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약간 그 마을 이장님 같은 느낌? 아니면 그 마을의 어떤 영웅 같은 느낌? 리더? 그런 사람들을 호카게라고 하는데 닌자 중에 그 능력치가 좀 좋은 닌자 그런 닌자들을 호카게라 그래요. 호카게. 그래서 그 나뭇잎 마을 뒤쪽에는 호카게 얼굴이 이렇게 조각돼 있어요. 네 명이. 1대 호카게, 2대, 3대, 4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풍경이 딱 보이는데 거기서 막 어떤 애가 웃으면서 막 낙서를 하고 있어요. 그 낙서를 하던 애가 누구냐면 나루토예요. 나루토. 이렇게 시작해요. 나루토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 호카게님들은 영웅인데 영웅의 얼굴에 막 낙서를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루토가 막 신나게 막 웃으면서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막 낙서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루토한테 야 그만해 내려와 막 이러는데 나루토는 막 아랑곳 막 이렇게 하다가 나루토가 이때 당시 나이가 12살인데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닌자 학교에. 그래서 이 학교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 선생님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루토 담당 선생님이 누구냐면 그 이루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루카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나루토 너 빨리 내려와. 교실로 가게 내려와 이렇게 하거든요. 이루카 센세. 그래서 이루카 센세가 나루토를 납치해가지고 교실로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이루카 센세가 이제 딱 나루토를 그 난동 피우던 나루토를 딱 교실로 데려와가지고 야 우리 내일이 무슨 날이냐면 그 닌자 학교 졸업 심사를 하는 날이에요. 여기서 합격을 해야 이제 하급 닌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일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좀 연습을 하자. 분신술 연습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교실에서 애들 다 모아놓고 나루토랑 야 분신술 한 명씩 해봐 이러는데 나루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잘하는 거예요 분신술을. 나루토가 엉망으로 해요 분신술을. 막 이상한 여자 몸으로 막 분신술을 쓰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이루카가 야 너 어디서 이런 거 배웠어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고 분신술 똑바로 해. 근데 얘가 똑바로 못하니까 막 이런 걸로 분신술을 쓰거든요 나루토가. 그래서 야 너 이러면 합격 못해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좀 학교가 끝나고 이루카랑 나루토랑 어디에 있냐면 나루토가 아까 낮에 호카게님들 얼굴에 막 페인트 칠하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루카가 그거 닦으려고 나루토한테 시키려고 이제 나루토한테 닦으라고 하고 이루카가 이제 위에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나루토 깨끗하게 닦아라. 너 이거 깨끗하게 못 닦으면 너 집에 못 간다 오늘. 집에 못 갈 줄 알아? 이루카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루토가 아 괜찮아요. 어차피 뭐 집에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상관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나루토는 부모님이 없어요. 혼자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루카가 아 헉 내가 말실수를 약간 탈룰라 돼가지고 이루카가 약간 뻘쭘해졌죠.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이루카가 아 좀 루토야 너 이거 다 하면 라멘 사줄게. 라멘 먹고 가자.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루토가 되게 신나가지고 나루토는 이 이루카 센세를 되게 좋아하고 이루카 센세랑 같이 먹는 라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루토가.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닦은 다음에 라멘을 먹으러 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루카 센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호카게님들 얼굴에 왜 이렇게 낙서를 하고 다니냐? 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면서 너 호카게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막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야 라면 먹으면서. 근데 나루토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무슨 말을 하냐면 저는 호카게님보다 더 뛰어난 닌자가 되겠다. 갑자기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맥락이 좀 이어지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너 왜 낙서했어? 라는 질문에 갑자기 자기는 호카게님들보다 뛰어난 닌자가 되겠대요. 그러니까 나루토 얘는 뭔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그냥 갑자기 "아 난 최고의 닌자가 될 거야. 호카게를 뛰어넘는 최고의 닌자가 될 거야." 갑자기 라면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루카가 딱 그걸 듣고 깜짝 놀라죠. '내 말을 못 알아들었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돼서 이제 그 닌자 학교 졸업 시험을 보는 날인데, 그 닌자 학교 졸업 시험을 딱 보는데 나루토는 심사에 합격을 못 했어요. 나루토 닌자 학교 졸업 심사 실패. 닌자 학교 졸업 심사 실패. 분신술을 못 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나루토가 굉장히 침울해진 상태로 그냥 학교 앞에 나와 가지고 그냥 그네를 이렇게 타고 있어요, 쓸쓸하게. 게다가 거기 막 그늘져 있어요. 굉장히 쓸쓸해 보여. 나루토는 게다가 가족도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그네를 타고 있는데 막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축하하고 막 다 이제 완전 파티 분위기인 거예요, 다른 주변은. 왜냐면 다 이제 자기 아들, 딸들 그 합격했으니까 부모님들 와 가지고 막 축하하면서 막 그 갭 차이가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루토 옆에 이제 누가 오게 되냐면 미즈키라는 사람이 와요, 미즈키. 미즈키는 누구냐면 이 이루카 센세이의 동료 미즈키. 근데 너무 수상해 보인다 이거. 미즈키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 미즈키 선생님이 와 가지고 나루토한테 "야 루토야 힘내. 루토야 힘내." 이러면서 "야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막 약간 고런 식으로 약간 위로를 좀 해 주면서 팁을 하나 알려줘요. 저기 호카게님 집에 가면은 봉인의 서라는 게 하나 있어. 봉인의 서. 야 미즈키가 이제 봉인의 서라는 걸 얘기를 해. 봉인의 서. "너 그걸로 연습하면은 너 그거 합격할 수 있을걸?" 이렇게 이제 팁을 살짝 주는 거예요, 미즈키가. 그래 가지고 나루토가 딱 그걸 듣고 호카게님 집 가 가지고 이 봉인의 서를 훔쳐요. 그래 가지고 숲에 가서 그걸 막 이제 훈련을 하려고, 봉인의 서를 보면서. 왜냐면 하급 닌자 되고 싶으니까. 오버워치도 미즈키 있죠? 이름 똑같아요. 어쨌든 그래 가지고 나루토가 어쨌든 호카게님 집에 가서 봉인의 서를 훔쳐서 달아났는데, 여기서 의아한 점, 호카게는 최고의 닌자거든요. 근데 나루토는 얘는 지금 하급 닌자도 아닌 그런 닌자 준비생인데 닌자 준비생한테 그 두루마기를 털렸어요, 봉인의 서를. 어쨌든 그래 가지고 호카게가 딱 '나 털렸네?' 하고 '야 이거 털린 지 반나절이나 지났네?' 한참 뒤에 알아요. 그래서 "야 나루토 찾아라. 봉인해서 훔쳐갔다." 호카게 아니에요. 호카게 퇴근을 한 게 아니라 훔칠 때 어떻게 훔쳤냐면 호카게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훔친 거예요. 그 아까 봤던 그 여자로 약간 변신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둑질을 한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막 그 나뭇잎 마을에 이제 그 닌자들이 다 이제 나루토를 찾으러 간 거죠. 근데 나루토를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누구냐면 이 이루카 센세. 이루카 센세가 나루토를 딱 먼저 발견을 해요. 그런데 이 나루토가 막 엄청 막 상처투성이인 거예요. 왜 이런가 한번 봤더니 얘가 그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봉인의 서를 보면서 엄청 수련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자기도 합격하고 싶으니까. 그래 가지고 나루토가 이루카 센세를 딱 보자마자 막 얘기를 해요. "아 선생님 저 지금 분신술 쓸 수 있거든요. 한번 봐 주시고 여기서 잘하면 합격하게 해 주세요. 저 진짜 하급 닌자 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루카는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호카게가 가지고 있던 봉인의 서가 털린 건데. 그래 가지고 막 물어봤어요. "야 너 봉인의 서를 어떻게 알고, 너 여기 장소는 어떻게 알고,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이러니까 미즈키 센세가 알려줬어요. 딱 이 얘기를 하니까 이루카가 핑 이렇게 된 거예요. 뭐지?" 그러던 와중에 어디선가 딱 수리검이 날라와요, 나루토랑 이루카가 있는 쪽으로. 수리검이 팍 날라와요. 그때 이루카는 딱 나루토를 밀치면서 자기가 그 수리검을 다 맞거든요. 막 허벅지도 맞고 팔도 맞고 막 온몸에 다 맞아요. 그래 가지고 누가 그 수리검을 딱 쐈나 봤더니 이 미즈키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미즈키 센세는 이 나루토에서 나오는 최초의 악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어쨌든 나루토를 이렇게 좀 이용해 가지고 봉인의 서를 훔친 다음에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미즈키랑 이루카랑 나루토 이렇게 세 명이 숲에 딱 모여 있어요. 나루토, 이루카, 미즈키 셋이 딱 모여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미즈키는 나루토한테 "야 너 봉인해서 일단 나한테 줘 봐." 이러고, 이루카 센세는 "나루토야 주면 안 된다." 막 이제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셋이. 그러던 와중에 이제 미즈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이제 "야 나루토야 내가 비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나뭇잎 마을에는 비밀이 있어." 이러면서 "너 굉장히 외로웠고." 이 나루토가 사람들이 다 싫어했거든요, 나뭇잎 마을 사람들이. 막 그런 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왜 그런 줄 알아? 너 사실 옛날에 우리 마을 침공하고 너가 이루카 선생님 그 엄마 아빠를 죽인 구미호가 너 몸 안에 봉인돼 있어서 그래.
넌 사실 구미호야. 이거 사실 우리 마을의 비밀인데 야 너 알고 있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멘탈 붕괴시키려고 나루토를 이 미즈키가. 나루토는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가 왜 외톨이고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좋아하는지. 그래 가지고 미즈키가 막 이런 얘기하니까 나루토가 막 멘탈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충격 먹어 가지고. 그때를 틈타서 이 미즈키가 여기 등 뒤에 엄청 큰 수리검을 하나 들고 다니거든요. 요거를 나루토를 향해서 딱 던져요, 나루토를 죽이려고. 근데 그때 마침 이루카가 앞쪽에는 다 수리검 작은 수리검들을 맞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루카가 또 몸을 던져서 등으로 또 이걸 막아요. 등에도 그래서 이 수리검이 꽂혀요, 이루카가. 그러니까 나루토를 지키려고 이 이루카 센세가. 그거 진짜 명장면인데. 그거 진짜 명장면이. 그래서 이루카가 이제 나루토를 딱 이렇게 막아주면서 나루토는 쓰러져 있고 나루토 위에 이루카가 딱 이렇게 엎드리면서 막아주고 있어요, 그 수리검을. 그러면서 이루카가 막 울면서 얘기해요. "나루토야 막 많이 쓸쓸했지. 괴로웠지. 내가 좀 더 잘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나루토한테. 막 울면서. 그 눈물이 뭐 나루토한테 미안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등 뒤에 꽂힌 수리검이 아파서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막 울어요. 그러다가 나루토가 그 선생님의 우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당황을 하더니 어디론가 도망을 가요. 그래 가지고 그 숲에는 일단 다시 이루카랑 미즈키랑 이제 딱 둘이 남은 거예요. 이루카와 미즈키 딱 둘만 남았어요. 그래 가지고 둘이 막 이제 또 실랑이를 벌이는 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미즈키는 또 이루카한테 "야 쟤 눈 좀 봐. 저게 사람 눈이야? 구미호 눈이지?" 이러면서 또 막 나루토를 뭐라 하는 거예요. "야 쟤 사람 아니야. 쟤 구미호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루카는 "아니야. 나루토는 진짜 내가 인정하는 학생이고 얘는 진짜 노력파에다가 얘는 진짜 좋은 놈이야. 얘는 나뭇잎 마을의 나루토야. 구미호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니까 그 얘기를 사실 나루토가 듣고 있었어요, 나무 뒤에서. 그래 가지고 나루토가 막 펑펑 울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나루토는 사람으로부터 그때 처음 뭔가 인정을 받았나? 처음으로 뭔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 이루카가 그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전까지는 항상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으니까 이제 막 호카게님들 얼굴에 막 페인트 칠도 하고 막 일부러 그런 짓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루카한테 인정을 받게 되죠, 나루토가. 그래서 막 나무 뒤에서 막 울어요. 그 얘기를 딱 미즈키는 듣고 나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냐면 이루카가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막 자기는 되게 못된 사람 같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져 가지고 "야 내가 나루토부터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부터 죽여야겠다." 하면서 이 지금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진 이루카를 향해서 또 표창을 던지려고 그래요. 막 돌려요. 엄청 큰 표창을 또 이걸 또 돌려요, 던지려고. 그래 가지고 던지려고 하는 직전에 누가 와 가지고 미즈키 얼굴을 빵 차는데 나루토가 이제 딱 나와 가지고 미즈키를 딱 공격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미즈키가 이루카한테 표창을 못 날리고 쓰러져요. 그 상태에서 나루토가 "야 우리 이루카 센세 건드리면 너 죽는다." 하면서 분신술을 쓰는데 그 숲을 가득 채울 정도로 분신술을 써요. 그러니까 1000명 정도 나왔대요. 나루토가 1000명 정도 분신술을 써 가지고 1000명이서 뭘 했냐, 미즈키 1명을 두드려 팼어요. 거의 진짜 뼈가 가루가 되도록 팼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루카는 '야 나루토 짱 세네?' 이러면서 '야 이 정도면 거의 호카게급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와 개 세다 나루토. 나보다 센 것 같다.' 왜냐면 그 1000명을 분신술로 쓴다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게 분신술이 실체가 있는 분신술이기 때문에 이게 나루토 몸에는 구미호가 있는데 그 구미호의 그 차크라가 아니면은 사실은 일반 닌자는 쓸 수 없는 그런 나루토가 타고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능력이었던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이루카가 이전에 그 졸업 심사에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나루토가. 근데 그 분신술 쓰는 거 보고 자기 이거 서클렛 이 머리에 끼고 있는 거 이걸 서클렛이라고 하거든요. 닌자의 증표 같은 건데 요거를 자기 걸 떼서 나루토한테 줘요. "인정. 너 닌자 해도 되겠다. 너 분신술 잘한다." 그러면서 자기 서클렛을 딱 벗어서 주면서 이제 그 사건이 일단 일단락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쪼끔 지난 다음에 이제 장소가 좀 바뀌는데 어디냐면 그 졸업 심사에서 합격한, 그러니까 하급 닌자 승급에 성공한 닌자들 있죠. 그래 봤자 뭐 12살 13 살이겠지만 뭐 중학교 입학식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닌자 학교에서 졸업한 애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반배정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나루토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 사쿠라와 사스케 이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나루토는 사쿠라를 좋아하고요.
사쿠라는 사스케를 좋아해요. 이런 관계예요. 그리고 나루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스케에 대한 어떤 약간의 자격지심? 열등감 같은 것도 살짝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사스케가 그 지력도 좋고 체력도 좋고 뭔가 판단도 좋은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닌자로서 너무 뛰어난 거예요, 사스케가. 근데 나루토는 자기가 호카게보다 뛰어난 닌자가 되고 싶은데 사스케가 너무 잘하니까 약간 부러워했겠죠. 그래서 나루토는 사쿠라는 좋아하고 사스케한테는 뭔가 복잡 미묘한 어떤 라이벌 같기도 하고 뭔가 경쟁 상대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감정을 느껴요. 약간 뭔가 약간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반배정이 이렇게 3명이서 된 거예요. 나루토, 사쿠라, 사스케가 반배정이 됐어요. 그 반배정을 해준 사람은 이제 이루카 센세가 이제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야, 너네 나루토랑 사쿠라랑 사스케는 같이 다녀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루토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 사스케 저 싫어요. 쟤 별로 싸움도 못하고 잘하는데 제가 더 잘하는데 전 왜 쟤랑 같은 반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루카 센세가 야, 사스케는 수석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야, 넌 꼴찌로 들어왔어. 그래서 너네 둘이 팀인 거야. 입 닥쳐, 나루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루카 센세가. 야, 떠들지 마. 사스케는 1등이야. 근데 이제 이루카는 속마음으로는 우리 루토 잘할 거야. 잘하겠지? 속마음으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루토를 진짜 믿어주는 그런 스승님이기 때문에 이루카 센세 어쨌든 그래가지고 셋이 팀이 됐는데 이 팀이 되면은 이제 하급 닌자 팀이에요. 근데 하급 닌자 팀에는 또 선생님이 한 명 붙어야 돼요. 상급 닌자 선생님. 그 상급 닌자 선생님은 누구냐면 카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카시가 이제 이 팀의 선생님이 돼요. 나루토 팀의 선생님이 돼요. 카카시. 그래가지고 딱 배정 받아가지고 카카시가 애들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4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약간 카카시가 야 스몰 토크 좀 하자. 그러면서 각자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너네들의 꿈을 얘기해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카카시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루토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뭘 좋아하냐면 저는 라멘 좋아하고요. 저는 이루카 센세랑 먹는 라멘을 제일 좋아해요. 그냥 되게 1차원적이에요. 나루토는 심플해요. 라멘을 좋아해. 그러면서 제가 싫어하는 거는요. 라멘 물 받아놓고 기다리는 걸 좀 싫어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 꿈은 호카게를 뛰어넘는 또 닌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관성이 있어요, 나루토. 일관성이 있어.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호카게를 뛰어넘는 닌자가 되겠다. 근데 그게 좀 멋있는 것 같아. 근데 나루토는 막 그럴 것 같기도 해. 야, 너 밥 먹었어? 이러면 야, 나는 호카게를 뛰어넘는 닌자가 될 거야. 질문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나루토는. 자기는 그냥 최고의 닌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얘는. 어쨌든 그러고 이제 사스케 차례인데 사스케는 완전 중2병 걸려가지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요. 손을 딱 이렇게 모은 다음에 맞아, 컵라면에 물 붓고 기다리는 3분이 싫다 그랬어요, 나루토가. 정확하게. 맞아요. 딱 그게 싫다 그랬어. 딱 그리고 다음 이제 사스케로 넘어가면 사스케가 딱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거는 없고요. 싫어하는 건 많습니다. 아니,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딱 이러면서 좋아하는 건 딱히 없고요. 싫어하는 건 많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폼 잡으면서 완전 중2병 제대로 걸려가지고 사스케. 그 다음에 장래희망을 이제 얘기하는데 제 꿈은 제 일족의 부흥을 저는 꿈꾸면서 한 남자를 죽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사스케가 딱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스케는 우치하 일족이라는 그 일족의 사람인데 자기의 일족을 약간 다시 부흥시키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남자를 죽이고 싶어한다.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루토가 옆에 있으면서 난가? 딱 이래요. 죽이고 싶은 사람 나 아니야? 그 생각을 나루토는 살짝 해요. 나 죽이고 싶다고? 아니겠지? 그리고 이제 사스케가 그렇게 똥폼을 잡으면서 막 멋있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쿠라는 또 반해요. 사스케 너무 멋있다. 사스케 너무 멋있다. 또 이러면서 또 반하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카카시가 야, 그럼 다음 사쿠라 너 얘기해봐 이러는데 이제 사쿠라는 제가 좋아하는 건 이렇게 말하려다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은 하면서 딱 사스케를 한번 딱 쳐다봐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요. 근데 사스케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싫어하는 건 나루토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사쿠라는. 그리고 얘기할 때 웃긴 게 이제 사쿠라는 좋아하는 사람은 이러면서 이제 사스케를 보고 싫어하는 건 하면서 이제 나루토를 딱 보거든. 그러니까 사스케는 인간 취급을 하는데 나루토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사쿠라는. 약간 물건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사스케고 싫어하는 건 나루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간단히 서로에 대해서 좀 아는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시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자." 하면서 "우리 시험을 한번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내일 시험을 볼 거다. 근데 이 시험을 봤을 때 이거 불합격하면은 너네 지금 하급 닌자 이거 벗어야 된다. 다시 학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시험의 합격률은 30%, 그러니까 합격률이 꽤 낮을 거야. 내일 시험 볼 거니까 그거 알아두고 내일 준비해서 내일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제 카카시가 "근데 내일 올 때 너네 밥 먹고 오지 마라. 토한다 내일." 막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내일 밥 먹고 오면 토할 거야. 그러니까 밥은 먹지 말고 내일 잘 준비해서 와. 내일 시험 볼 거니까. 내일 오면 알려줄게 뭐 할지." 이렇게 한 다음에 헤어졌다가 이제 다음날 카카시의 시험날이 된 거죠. 딱 모였는데 카카시가 딱 와 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는 지금 사람은 3명 있는데 내가 방울이 2개가 있어. 그리고 이 방울을 가져야만 너네는 점심을 먹을 수가 있고 합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은 3명인데 방울은 2개잖아요. 그니까 이제 카카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1 명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사실은 최소 1 명인 거고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해 가지고 2 명이 방울을 딱 잡으면은 이제 합격인데 셋 다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2 명이 잡는다 해도 1 명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험을 할 거고 "자, 준비하고 이제 자, 한번 시험을 시작해 보자." 한 다음에 이제 카카시가 들고 다니는 그 방울을 훔쳐라. 시험을 시작을 하는데 오버워치로 치면은 카카시는 거의 그랜드 마스터 겐지거든요. 금화 겐지예요. 근데 얘네들은 부실골이에요, 부실골 지금은.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싸우냐면 모여서 싸워도 될까 말까인데 얘네가 1 명씩 가서 다 잘려요. 나루토 잘리고 사쿠라 막 환술 당해 가지고 멘탈 나가고 사스케 막 바닥에 꽂히고 나루토는 막 매달리고 그래 가지고 발리죠. 방울도 못 얻어요. 그러던 와중에 나루토는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 카카시가 방울을 이렇게 딱 훔치면은 밥을 준다 그랬는데 카카시가 어디서 싸우고 있는 동안 나루토가 그냥 몰래 밥을 먹어요. 집어 먹어요 또 혼자. 난리가 난 상태예요. 다 졌어요. 방울도 못 얻고. 그 상태로 이제 나루토는 벌로 이제 통나무에 묶이게 되고 다 이제 넷이 모이게 된 거예요. 넷이 모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카카시가 얘들 앞에서 이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는 닌자 학교 갈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닌자 학교를 간다는 건 뭐냐면 하급 닌자에서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시가 "야, 너네들 닌자 학교 안 가도 되겠다." 딱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애들이 좋아해요. 이거 됐나? 우리 합격한 건가?" 이랬는데 카카시가 이제 딱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너네 닌자 학교 가지 말고 그냥 셋 다 닌자 접어. 닌자 하지 마 너네." 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1 권이 끝나요. 나루토 2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나루토 1 권을 먼저 줄거리 요약을 하면은 나루토 1 권에서는 이제 나루토가 닌자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하급 닌자로 이제 승격하게 돼요. 하급 닌자가 됐어요, 하급 닌자. 그래서 하급 닌자가 되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스케와 사쿠라. 이 사스케와 사쿠라와 나루토는 한 팀이 돼요. 그다음에 고 팀의 담당 선생님은 누구냐면 카카시. 그래 가지고 카카시가 얘네를 딱 보자마자 테스트를 하나 하는데 무슨 테스트를 하냐. 카카시가 가지고 있는 방울을 뺏어라. 근데 그 테스트를 실패하고 카카시가 이제 애들 모아 가지고 "야, 니네 닌자 접어. 닌자 하지 마. 닌자 니네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루토 1 권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루토 2 권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카카시가 왜 닌자를 애들한테 접으라 그랬는지 그거를 설명하면서부터 2 권이 시작돼요. 그래서 카카시가 애들 모아 가지고 왜 접으라 그랬냐면 "너네는 팀웍이 안 맞는다. 팀웍이 하나도 안 맞는다. 나루토는 혼자 막 위대한 닌자가 될 거라고 막 까불고 사쿠라는 계속 사스케만 봐요." 사스케를 짝사랑하거든요, 사쿠라가. 그리고 사스케는 얘네가 셋이 한 팀인데 얘네들이 약간 걸리적거리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테스트를 봤던 거예요, 방울 뺏기 테스트. 그러면서 다 독단적으로 개인 플레이를 하니까 그게 카카시 눈에는 안 좋아 보였던 거죠. 한 명씩 다 잘리니까. 그러니까 "너네는 팀워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네 이제 닌자 하지 마. 근데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러면서 거기 있는 도시락이 있어요. 시험장에 있는 도시락. 그거를 이제 도시락을 이제 나눠 줘요, 먹으라고. "이거 먹고 오후에 테스트를 한 번 더 하자. 이거 합격하면 너네 닌자 계속해도 돼. 근데 이거 밥 먹을 때 이 나루토는 주지 말고 사스케랑 이 사쿠라 너네 둘만 먹어."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나루토는 카카시가 방울 뺏기 테스트할 때 몰래 혼자 도시락 까먹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배신자잖아요. 그래 가지고 "야, 얘 밥 주지 마. 얘 밥 주지 말고 너네 둘만 먹어라. 이건 규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카카시는 잠깐 어딜 떠나요. 너네 먹으라고 하고 자리를 잠깐 비워 줘요.
그래 가지고 사스케랑 사쿠라랑 이제 막 밥을 먹는데 나루토 막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면서 나루토가 막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봐요, 배고프니까. 근데 그때 사스케가 자기가 먹던 도시락을 나루토한테 쓱 건네요. 그러면서 "야 너 먹어." 이러는데 그걸 딱 사쿠라가 보더니 "야 카카시 선생님이 이거 밥 주지 말랬잖아. 왜 줘?" 이러니까 사스케가 "야 내가 지금 감지해 보니까 지금 사스케 선생님 없거든?" 아 사스케래. "카카시 선생님 없거든? 야 지금 인기척이 안 느껴져. 지금 빨리 먹어. 너가 먹어야 오후에 우리 같이 그 팀플레이로 잘할 거 아니야.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 먹어." 이러니까 옆에서 눈치 보던 사쿠라도 나루토한테 밥을 이렇게 딱 나눠 줘요. 그래 가지고 이 세 명은 룰을 어기고 셋이 밥을 맛있게 딱 먹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카카시가 나타나 가지고 짜잔, 짜잔 나타난 다음에 "합격입니다." 이래요. 사실은 이게 테스트였던 거예요, 테스트. 얘네들이 의리가 있는 놈인가 인정이 있는 놈들인가 테스트를 한 거였어요. 내가 밥을 주지 말라고 해서 진짜 밥을 안 줬을까? 그걸 테스트했던 거예요. 근데 카카시는 항상 이 테스트를 이 하급 닌자들한테 시켰는데 항상 다 자기 말을 잘 듣는 애들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항상 다 불합격을 줬었는데 이 세 명은 그래도 뭔가 인간적이다. 인간성이 있다. 친구랑 밥을 나눠 먹을 줄 아는 녀석들이다. 그래 가지고 합격 이렇게 하고 "야 너네 이제 같이 한번 닌자 일을 한번 해 보자." 하면서 "내일부터 임무 시작하자. 자 잘해 보자." 한 다음에 이제 다음 날 돼 가지고 닌자 임무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아 근데 이거 여기서 카카시 명언 하나 있는데 카카시가 뭐라고 하냐면 자 "닌자의 세계에서 룰이나 규칙을 어기는 행동은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근데 그보다 더한 쓰레기는 동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녀석들이 더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룰이랑 규칙을 어기더라도 그게 내 동료를 위한 일이라면 그걸 해야 된다, 동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카카시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정이 있어요, 이 사람. 카카시 너무 정이 많아. F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 가지고 "야 우린 항상 동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규칙을 어기더라도 동료를 먼저 생각해. 동료가 배고프면 밥도 나눠 주고 동료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싸울 수도 있어야 돼." 약간 고런 걸 좀 알려 주고 싶었던 거겠죠? "닌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얘들아." 약간 고런 선생님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임무를 받게 되는데 이 팀은 하급 닌자 팀이니까 하급 닌자 이 닌자 임무 중에도 랭크가 있어요. A부터 막 B, C, D 이렇게 있는데 이 하급 닌자들은 D 랭크 임무를 받아야 돼요. D 랭크. D 랭크 임무는 뭐냐? 뭐 고양이 찾기, 아기 돌보기, 고구마 캐기 막 이런 거 이런 뭔가 심부름 센터에서 할 법한 일들을 이제 하급 닌자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팀이 막 좀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나루토가. 자기는 호카게를 뛰어넘는 닌자가 될 건데 고구마 캐고 막 고양이 찾고 있으니까 "아 좀 일 좀 좋은 거 좀 주세요, 닌자다운 거." 그래 가지고 그 임무를 하나 받게 돼요. "오케이 알겠어. 너 임무 하나 줄게." 이거를 이제 누가 주냐면 이 사람이 줘요, 이 사람. 사루토비. 우리 3대 호카게 사루토비 히루젠이 이제 나루토한테 또 임무를 하나 줘요. "너 그렇게 닌자 같은 일 하고 싶어? 닌자 같은 일 하고 싶으면 하나 줄게." 그래서 이제 C 랭크 임무를 하나 줘요. C 랭크 임무. 이거는 이제 어떤 임무를 호위하는 거예요, 호위. "호위 임무 한번 해 봐." 그래 가지고 자 누구를 호위하냐면 타즈나라는 사람이에요. 타즈나 이 할아버지. 타즈나라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파도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을 파도나라까지 안전하게 호위하는 임무를 이 3대 호카게가 맡겨요, 이 나루토 일행한테. 이 사람은 파도나라에서 다리를 짓는 어떤 건설가라고 보면 돼요, 건설가.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좋다. 좋아. 좀 닌자다운 임무를 할 수 있겠다." 하고 나루토가 막 신나요. 그리고 나루토가 이때 이제 처음으로 자기 마을 밖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신나요. 그래서 '아 이제 좀 닌자 같은 일 좀 하겠네.' 하면서 또 이 할아버지 만나니까 또 얘기하다가 또 "할아버지 저는 호카게를 뛰어넘는 닌자가 될 거예요." 맨날 그 얘기예요, 맨날. 또 할아버지 만나자마자 또 그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네 명이 이제 파도나라로 출발을 해요, 이 할아버지를 호위하면서. 근데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닌자로부터 습격을 받게 돼요. 두 명의 정체불명의 닌자로부터 습격을 받게 돼요. 그 과정에서 나루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전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엄청 당황하고 얼타 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뭔가 아무것도 못하고 약간 무기력하게 당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스케는 뭔가 대처도 잘하고
이 호위도 잘하고 그래 가지고 나루토를 딱 한번 보면서 기습 받고 기습 이후에 "야 나루토 쫄?" 이렇게 하거든요. "나루토 쫄았냐?" 그러니까 나루토가 되게 열받아요. 호위를 한번 하다가 기습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스케는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그걸 잘 대처했는데 나루토는 너무 미숙해 가지고 막 얼타다 끝나거든요. 근데 그 닌자들이 누구였냐면 안개마을이라는 그 안개마을에 있는 중급 닌자들이 기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결국에 카카시가 잘 처리했어요. 카카시는 상급 닌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있어서 다행이죠. 근데 이걸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카카시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 안개마을에 있는 닌자가 왜 우리를 공격했지? 이거는 단순 호위라 그랬는데 이 닌자들이 우리를 공격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호위하는 대상 이 타즈나 할아버지를 공격한 건가? 약간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할아버지 솔직하게 말하세요. 지금 뭐 쫓기고 있습니까?" 할아버지 만약에 닌자한테 쫓기고 있는 거면 이거 C랭크가 아니라 이거 B랭크예요. 이거 위험한 거라서 돈도 더 주셔야 되고요.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타즈나 할아버지가 이 사스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아 사실 제가 쫓기고 있습니다." 제가 쫓기고 있는데 누구한테 쫓기고 있냐면 가토라는 인물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가토는 누구냐? 이 사람은 해운 회사를 운영하는 악덕 사장님인데 이 사람이 이 파도나라를 점령한 사람이에요. 파도나라는 섬나라인데 무역을 하려면은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해상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물류를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파도나라의 어떤 부랑 이런 거를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토라는 사람이 독점해 가지고. 근데 이 타즈나 할아버지는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타즈나 할아버지는 어떻게든 육지랑 연결해 가지고 해상 말고도 육지로도 그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만들게 되면 이 가토가 영향력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얘들이 그 파도나라는 내 배만 써야 되는데 얘가 다리 만들어서 육지랑 연결되면 얘 손해 보잖아요. 그니까 이 가토라는 인물은 이 타즈나를 그 닌자를 보내 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음. 타즈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파도나라를 위해서 다리를 끝까지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토인 거예요, 가토. 다리를 지으려고 하는 자, 다리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자. 이 둘이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싸운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그 닌자를 보내서 계속 암살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걸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 사람한테 나 쫓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 카카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돈 더 주셔야 된다. 이거 싼 거다. 이거 왜 이렇게 싼 걸로 했냐. 비싼 걸로 이거 해서 호의 받으시지. 이거 싼 거 해서는 이거 안 된다." 이러니까 타즈나 할아버지가 "아 근데 아까 말했듯이 가토가 우리나라를 지금 점령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거지예요. 우리나라 영주도 지금 돈이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지금 팬티에 구멍 났고 지금 손가락 촉촉 빨고 있어서 지금 뭐 이거 맡길 돈도 없어요, 을에. 어쩔 수 없죠. 가실 거면 가시고요. 그럼 저는 죽겠죠?" 이 할아버지가 이제 카카시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가세요. 죽을게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손주도 있고 제가 딸이 있는데 뭐 슬퍼하겠지만 그냥 내 딸과 내 손주가 나뭇잎 마을 뭐 저주하겠죠. 가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카카시는 인정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그래도 집까지는 끝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하면서 이 타즈나 할아버지를 이제 파도나라까지 끝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요 이제. 그러고 할아버지를 이제 쭉 데려가요, 별탈 없이.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요, 파도나라에. 타즈나 할아버지 호위 임무가 거의 끝나가요.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근데 집이 이제 거의 보일 때쯤에 어디선가 큰 대검이 하나 탁 날라오는데 다행히도 아무도 안 맞았어요. 명중률이 별로 안 좋은데 대검이 하나 탁 날라오더니 어딘가 나무에 딱 꽂히거든요. 엄청나게 큰 대검이 기습적으로 딱 날라온 거예요. 그 꽂힌 대검에 누군가 탁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뭇잎 일행을 딱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부자예요, 자부자. 여기서 자부자가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1차 습격은 중급 닌자가 쳐들어왔고 2차 습격에는 이제 자부자. 이 자부자도 이렇게 생긴 인물인데 이렇게 하얀 색깔 뭐 붕대를 얼굴에 감고 있고 완전 짱 큰 대검을 들고 다니는 캐릭터예요, 자부자가. 근데 얘도 이제 가토한테 고용이 돼 가지고 이 자부자도 이 타즈나를 암살하러 온 거예요. 타즈나를 이렇게 타즈나.
근데 이 자부자가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얘가. 그래 가지고 막 사스케는 일찌감치 이걸 보자마자 약간 쫄아 있거든요 사스케는. 근데 나루토는 아까 중급 닌자한테 처음 습격을 당했을 때 얼타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자기가 뭘 좀 보여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싸우려고 그래요. 자부자 자부자 이렇게 세 보이는데 나루토는 막 싸우려고 그래요 얘랑. 움찔움찔해 막 나가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카카시가 또 막아요. "나루토 얘는 너 상대가 아니다. 너 얘랑 싸우면 죽는다." 왜냐하면 카카시는 상급 닌자고 이 자부자도 상급 닌자거든요. 여기는 하급 닌자고. 그 싸움이 안 되겠죠. 그래 가지고 카카시가 이제 자부자랑 싸우려고. 근데 얘가 상급 닌자, 아까 전에 봤던 그 중급 닌자랑 결이 달라요. 훨씬 세요 자부자가. 그래서 카카시가 이 여기 서클렛으로 가려져 있는 요 반대편 눈을 딱 꺼내기 시작해요. 서클렛을 위로 올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가려져 있던 눈이 딱 보이는데 그 눈이 무슨 눈이냐면 이게 딱 눈을 뜨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부자랑 싸우려고 딱 이렇게 눈을 뜨니까 요렇게 여기 따옴표가 이렇게 쫙 찍혀 있어요. 요 눈을 뭐라 부르냐면 사륜안이라고 하는데, 요걸 쓰면은 이제 요 나루토 세계관에서 요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방의 기술을 베낄 수가 있거든요. 요게 카카시의 전용 기술이에요. 근데 딱 이걸 본 사스케가 '어 이 사륜안? 이거 우리 집안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건데?'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극소수만 쓸 수 있는 이 눈깔인데 이거 카카시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 생각을 한번 해요. 근데 이게 나루토에서 나오는 요 떡밥 중에 하나예요. 카카시는 왜 사륜안을 쓰고 있는가? 요게 떡밥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약간 갸우뚱해요 이렇게. '어 이거 사륜안 어떻게 얻은 거지 이 눈알?' 그래서 카카시가 이 사륜안을 쓰고 자부자랑 막 싸워요 서로 똑같은 기술 쓰면서. 계속 베끼면서. 그래서 카카시가 결국 자부자를 쓰러뜨리는데, 근데 자부자 이거 쓰러뜨리기 전에 자부자가 얼마나 잔혹한 놈이냐면, 얘는 자기 마을에 그 닌자 시험 볼 때 어떤 식으로 닌자 시험을 치렀냐면, 얘는 배틀로얄을 했거든요. 배틀로얄. 나뭇잎 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닌자 시험 볼 때 막 방울 뺏기, 그리고 뭐 아니면 분신술 이런 식으로 닌자 시험을 봤는데, 여기 자부자가 있던 안개 마을에서는 이 자부자가 있던 기수에서 닌자 시험을 볼 때 어떤 걸로 닌자 시험을 봤냐면 배틀로얄을 했어요. 그래서 100 명이 넘는 그 닌자 수험생들끼리 모아 놓고 서로 죽여라 한 다음에 한 명만 합격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한 명이었어요. 그 생존자, 배틀로얄의 생존자. 수백 명의 그 동기와 친구들을 다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은 그런 엄청나게 강한 생존력과 힘을 가진 캐릭터거든요, 자부자가. 어쨌든 그래서 얘가 딱 세 보이니까 카카시도 보자마자 사륜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카카시가 자부자를 이렇게 몰아붙인 다음에 최후의 일격을 딱 날리려고 하는 순간 어디선가 그 쇠로 된 침이 탁탁 날라오더니 자부자 목에 꽂혀요. 그래 가지고 '어 막타 누가 친 거지? 누가 자부자 막타 쳤지?' 하고 딱 주변을 두리번거리니까 여기 나루토도 아니고 사스케도 아니고 사쿠라도 아니에요. '어 누구지?' 하고 보니까 누군가가 또 등장해요. 나무 위에서 누가 딱 내려와요. 이게 누구냐면 이렇게 가면 쓴 이 머리 긴 어떤 캐릭터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그 얘는 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헌터 닌자라고 소개를 해요. 헌터 닌자. "안녕하세요. 저는 헌터 닌자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안개마을 헌터 닌자인데, 이 자부자가 탈주 닌자라고 자기 자부자를 잡으러 왔대요. 그래서 자기도 자부자를 쫓고 있었고 자부자를 계속 죽이려고 그랬대요. 근데 마침 기회가 있어서 제가 죽였습니다 자부자를.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나루토 일행한테. 그래서 제가 죽였으니까 제가 자부자 시체를 좀 가져갈게요." 한 다음에 갑자기 와 가지고는 이 자부자 시체를 가져가요 얘가. 막타 친 다음에 자부자를 가져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카카시는 정신이 약간 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륜안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체력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 헌터 닌자 얘가 딱 나오더니 자부자를 가져가겠다고 해서 "아 예. 가져가세요." 그런 다음에 카카시는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해 버려요 카카시가. 왜냐면 사륜안 쓰느라고 온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카카시가. 그래서 카카시가 기절했다가 정신 딱 차려 보니까 타즈나 씨 집에 도착을 했어요 나루토 일행들이. 그리고 카카시는 아주 안락한 침대, 안락한 이 이부자리 속에서 딱 눈을 떴어요 카카시가. 근데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뭔가 쎄한 거예요. 뭔가 찝찝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수상한 게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헌터 닌자들은 보통 이 탈주 닌자를 딱 잡아 가지고 탈주 닌자를 처리할 때 보통 그 자리에서 즉시 불을 태우거나 불로 이렇게 시신을 태우거나 아니면
목만 이렇게 딱 잘라 가지고 가져가는 게 이 국룰인데 얘는 그 무거운 자부자를 왜 들고 갔지? 일단 첫 번째 의문. 그다음에 두 번째 의문.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자부자 목에 꽂혀 있던 게 침이었어요, 침. 이 쇠로 된 침.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속임수였던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을 빈사 상태로 만들기 위한 속임수. 딱 그 급소만 딱 피해 가지고 빈사 상태처럼 딱 보이게 만드는 그런 술법을 쓴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카카시가 '아 쎄하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자부자 안 죽은 것 같고 얘 다시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카카시가. 그래서 타즈나 씨 집에서 이제 애들을 모아요, 다시. "야 나루토랑 사스케, 사쿠라 다시 모여 봐." 그다음에 "야 자부자가 다시 올 것 같거든. 우리 뭔가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훈련을 하자. 자부자 올 거 대비해서. 나 혼자 싸워 보니까 혼자 싸우는 거 좀 힘들더라." 이러면서 이제 애들을 훈련시킨다고 이제 뭘 알려주냐면 차크라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줘요. 차크라 강의. "차크라란 무엇이냐." 그러면서 뭐 차크라는 뭐 정신적인 기운과 육체적인 기운이 있고 이 두 개를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로 막 불도 뿜고 막 물도 뿜고 하는 거예요. 이 차크라라는 게 나루토 세계관에서 마법을 쓸 수 있는 에너지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차크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하면서 "우리 나무를 한번 타 보자. 나무 타기 시작하자. 나무 타기 시작." 이렇게 하면서 2 권이 딱 끝나요. 2 권. 2 권은 여기까지. 나루토 2권 끝. 나루토 3 권, 4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도나라 이야기 끝이고 나루토 초반부 내용의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끝인데 여기서 이제 그 자부자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자부자랑 하쿠가 나오고 나루토 2 권이 어떻게 끝나냐면 나루토 2 권은 이제 나루토 일행이 타즈나 할아버지를 호위하다가 자부자한테 습격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자부자가 "다시 습격을 올 것 같다." 하면서 "우리 차크라를 쓰는 훈련을 해 보자." 하면서 나루토 2 권이 끝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나무 타는 훈련을 하라고 해요, 카카시가. 카카시가 "나무를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 봐야 된다, 차크라를 이용해 가지고." 그 훈련을 이제 하라고 하면서 2 권이 끝나거든요. 자 근데 이제 훈련을 딱 시켰는데 나루토랑 사스케는 그걸 잘 못해요.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데 이 차크라가 너무 세도 이게 팡 나무가 터지면서 떨어지게 되고 차크라를 너무 약하게 써도 이 흡착력이 약해져 가지고 이게 미세한 컨트롤을 잘해야 이제 다리로 나무를 이렇게 수직으로 걸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루토랑 사스케는 잘 못하고 사쿠라는 처음부터 되게 잘하는 거예요. 쑥쑥 올라가요, 사쿠라는. 그래 가지고 사스케랑 나루토 둘 다 '아 왜 이렇게 우리 안 되지?' 막 그러면서 고군분투를 해요. 근데 그거를 멀리서 이제 카카시가 보고 있는데 카카시는 뭘 보냐면 사쿠라는 컨트롤하는 능력은 좋은데 이 차크라의 양이 사스케랑 나루토가 엄청 많은 거예요. 차크라를 이렇게 쓰는 걸 좀 보니까 나루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 안에 구미호가 봉인돼 있으니까 그 구미호 때문에 엄청나게 세거든요, 나루토가. 구미호에 그 봉인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스케 같은 경우에는 그 우치하 일족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에서도 약간 엘리트 출신이라 둘 다 차크라 양은 되게 좋은데 이제 컨트롤을 잘 못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카카시가 '쟤네 둘은 이거 컨트롤만 잘하면 아주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한 건물에 침대가 딱 하나 있고요. 안녕하세요. 그 침대에 자부자가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습격해 왔던 자부자가 역시나 안 죽고 살아 있었던 거예요. 자부자가 이렇게 딱 침대에 누워 가지고 "아 힘들다." 막 이러고 있어요. 요양 중이에요. 저번에 그 카카시한테 발려 가지고 자부자가 "아 힘들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하쿠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하쿠. 하쿠는 누구냐면 그 자부자가 카카시랑 싸우다가 이제 어디선가 날라오는 침을 맞고 딱 빈사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그 침을 던진 게 누구냐면 하쿠였어요, 하쿠. 하쿠라는 인물. 처음에 나루토 일행한테 이제 자기는 막 헌터 닌자다. 저는 자부자를 사실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했던 사람이 사실상 자부자랑 한패였던 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쿠랑 자부자가 이렇게 둘이 있는데 그 둘만 있는 곳에 또 누군가 딱 쳐들어와요. 누가 오냐면 가토가 와요, 가토. 가토는 누구냐면 자부자의 고용주예요. 자부자한테 이제 그 타즈나 할아버지, 파도나라에서 다리 만드는 그 타즈나 할아버지를 암살하라고 이제 시킨 고용주가 가토라는 인물인데 가토가 찾아와요. 맞아요. 하쿠는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나루토 나이는 나루토 또래인데
되게 이쁘장하게 생긴 캐릭터예요, 하쿠가. 여자같이 생겼어요, 여자같이. 약간 순수하고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하쿠가. 어쨌든 그래서 하쿠랑 자부자 둘이 있는데 그 공간에 가토가 들어오더니 딱 뭐라 하는 거예요, 자부자한테. 또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야, 너 일 시켰더니 너 이렇게 할 거야? 비싼 돈 들여서 일 시켰더니 이것도 처리 못하고 그러면서 가토가 깡패들을 데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 깡패가 자부자를 이렇게 딱 잡으려 그래요. 누워있는 자부자, 이 쉬고 있는 자부자를 잡으려 그래요, 깡패가. 그러니까 하쿠가 그 깡패 손을 딱 잡아요. 그러면서 부술 듯이 잡아요. 거의 으스러질 정도로. 그러면서 "그 더러운 손으로 자부자 씨 몸에 손대지 마. 죽이기 전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쿠가. 그러니까 하쿠는 자부자를 진짜 아끼는 사람이에요. 자부자는 한 30대 같이 보이고 하쿠는 한 10대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하쿠가 워낙 강한 닌자여 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쫄아 가지고 가토랑 이제 깡패들은 와 가지고 괜히 한번 그 좀 뭔가 좀 자부자 좀 건드리면서 좀 이렇게 하려다가 겁먹고 도망가요. 음. 그러면서 이제 자부자랑 하쿠 딱 나오고 둘이 좀 쉬고 있어요, 이렇게. 자부자가 약간 휴식 중이에요. 그래서 휴식하면은 다시 나루토 일행 공격하려고. 자부자는 이렇게 쉬고 있었어.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뀐 다음에 이제 파도 나라에 있는 타즈나 할아버지 집에서 나루토 일행이랑 이제 타즈나 할아버지의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 계속 그 타즈나 할아버지를 호위해 주는 거예요. 호위해 주면서 이제 나루토랑 사스케는 계속 차크라를 컨트롤하는 훈련을 하고 사쿠라는 이제 할아버지 계속 호위해 주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밥을 먹어요. 아니 모기가 있네. 잠깐만, 아니 모기 언제 들어왔어 이거. 아이씨. 모기 못 잡음. 어쨌든 그래서 나루토 일행이랑 타즈나 할아버지 가족이랑 밥을 먹는데 그때 사쿠라가 이렇게 주변을 보다가 벽에 무슨 액자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액자를 딱 보는데 한쪽이 이렇게 오려진 거예요. 오른쪽 윗부분이 이렇게 오려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쿠라가 궁금해 가지고 물어봐요, 할아버지한테. "이 액자에 여기 왜 오려졌어요? 여기 뭐 누구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타즈나 할아버지 가족이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타즈나 할아버지가 이어서 말을 해요. "우리 마을에는 영웅이 있었어요." 딱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타즈나 할아버지 가족 중에 손주가 있어요, 손주. 타즈나 할아버지의 손주. 걔 이름을 이나리라고 부르는데 이나리가 할아버지가 딱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같이 밥 먹다가. 어른들 얘기하는데 갑자기 자기 기분 나쁘다고 방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이나리가. 그래서 나루토 일행들은 이거 뭔 일이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타즈나 할아버지가 이어서 계속 말을 해요. "우리 마을에는 영웅이 있었다. 그 영웅이 누구였냐면 지금 방금 집 방으로 들어간 이나리의 새아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엄청 영웅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나리가 힘들 때 막 도와주고 마을 사람들 힘들면 가서 다 도와주고 인성 좋고 성격 좋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슬픈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었냐면 그 파도 나라에 그 시기에 가토가 등장해 가지고 가토는 이제 파도 나라를 이제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덕 사장님이거든요. 파도 나라를 자기가 다 이제 조종하려고 다 자기가 이제 그 독점하려고 그 가토가 딱 등장을 했는데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 카이자라는 그 이나리의 아빠 이름이 카이자예요. 그 사람이 약간 눈에 가신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선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처리해야 내가 이 나라를 먹는 데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가토가. 그래 가지고 가토가 딱 나오자마자 뭘 했냐면 이나리의 새아빠 그 카이자를 공개 처형을 시켜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나리의 새아빠를 이제 가토가 죽이게 돼요. 공개 처형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이야기만 딱 들으면은 이나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막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만 나오면은 막 싫어 가지고 막 들어가고 막 이나리가 그날 이후로 굉장히 비관적으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자기 아빠가 나한테는 영웅이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새아빠가 돌아가실 때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이랬으니까 그냥 절망적인 거예요, 사람이. 어떤 희망을 꿈을 못 꾸고. 그래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그 얘기하면은 그냥 듣기 싫으니까 막 방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돼요, 나루토 일행이.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루토가 그 이나리가 엄청 절망적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나리는 막 '영웅이 없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엔 강한 자가 다 먹는 거고 영웅이 없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루토가 약간 도끼가 생겨 가지고 '아니 영웅이 있어.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런 마음을 딱 먹어요. 이나리한테 뭔가 희망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루토가. 이나리가 마음이 꺾였으니까. 자기 새아빠 죽고 가토가 우리나라 다 먹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나리한테 그런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루토가 밥 먹다 말고 '아 이나리한테 영웅적인 거 보여줘야지. 나 훈련 더 해야겠다. 차크라 훈련 더 해야겠다.' 하면서 탁 일어서는데 일어서자마자 넘어져요 나루토가. 왜 넘어지냐면 훈련을 평소에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차크라랑 체력을 다 써 버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미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차크라랑 체력을 다 써 버려 가지고 일어설 힘도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나루토도 사실. 그래 가지고 카카시가 "야 너 훈련하지 마. 너 그러다 죽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루토가 "아니요. 영웅이 있다는 걸 제가 이나리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명할게요, 영웅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나루토는 그 타즈나 할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혼자 또 밤에 나가 가지고 훈련을 해요. 차크라 훈련. 차크라를 컨트롤하는 훈련. 나무 올라가는 훈련을 계속해요. 물 한 잔 먹을게요. 그리고 나서 타즈나 할아버지랑 카카시가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타즈나 할아버지의 호위 임무는 사실상 끝났거든요. 그리고 타즈나 할아버지가 속였어요. 단순 호위라 그랬는데 사실상 타즈나 할아버지는 가토한테 쫓기고 있었거든요. 암살당할 위기가 있는 그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막 속인 것도 다 들켰고 그래 가지고 카카시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집에 가도 되는데 왜 그렇게 나 계속 호위해 주냐. 어? 집에 안 가도 괜찮겠어요? 저 이렇게 계속 호위해 주실 건가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타즈나 할아버지가 카카시한테. 그랬더니 카카시가 타즈나 할아버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거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갑자기 명언을 막 시작해요. 그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용장 아래에 그 겁쟁이 부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맹하니까 우리 애들도 다 용감할 거고 용감한 리더 아래에는 다 용감한 애들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당신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카카시가. 그래 가지고 타즈나 할아버지가 감동을 먹어요 거기서. '아 여기 나뭇잎 마을에 맡기길 잘했다. 나뭇잎 마을 신뢰도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계속 그 반복을 해요 며칠 동안. 나루토랑 사스케는 계속 나무 오르는 훈련을 하고 사쿠라는 이제 그 타즈나 할아버지 계속 호위하고 그러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나루토랑 사스케가 계속 훈련을 하면서 타즈나 할아버지 집에서 사니까 그 이나리를 계속 만나거든요. 같은 집에 사니까 계속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나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가 되게 부정적이에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 아빠가 죽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못 했으니까. 근데 이나리가 그 나루토랑 사스케 이렇게 훈련하는 걸 보면서 약간 자기가 좋아했던 자기한테 영웅이었던 그 카이자 새아빠의 모습이 계속 겹쳐 보이는 거예요 나루토한테. 그러니까 이나리가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심술나고. 그래 가지고 괜히 나루토한테 가 가지고 "그렇게 훈련해서 뭐 하냐. 어차피 가토가 다 죽일 텐데. 어? 그렇게 훈련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다 지배하는 거고 약한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나루토한테 가서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나루토한테 가서 "그렇게 훈련해도 다 의미 없는 거야. 응? 가토는 진짜 세고 가토 앞에서는 우린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사실상 가토가 그때 이나리의 새아빠를 죽였을 때 그때 그냥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그 파도 나라에 있는 어떤 희망, 열정, 어떤 용기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예요. 이나리 같은 상태인 거예요. 가토한테 어떤 꼼짝도 못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나리가 나루토한테 괜히 막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해 봤자 안 돼." 막 이러는데 나루토가 열받아 가지고 이나리한테 한 소리 해요. "너 평생 그렇게 울면서 살아라. 운다고 뭐 바뀌냐? 울보야."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루토가 쉥 가 버려요. 그래 가지고 이나리는 괜히 약간 좀 민망해지죠. 그러고 나서 이나리가 혼자 뚱에 있는 상태로 이제 집 밖에 나와 있어요 저녁에. 그러니까 카카시가 그걸 딱 보고 이나리 옆에 딱 가서 "이나리 잠깐 옆에 가서 좀 우리 얘기 좀 할까?" 하면서 이나리 옆에 딱 앉아요 카카시가. 카카시 선생님이. 그래 가지고 이나리한테 카카시도 또 훈계를 시작해요. 나루토처럼 "운다고 바뀌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약간 나루토를 좀 편들어 줘요. 나루토도 사실은 쟤도 이제 부모님이 없고 너처럼 굉장히 힘든 아이였다. 근데 나루토는 진짜 강한 게 뭔지 아는 아이거든. 카카시가 이제 이나리한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나루토는 그냥 "울지 마. 야 율보야."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갔는데 부연 설명을 이제 카카시가 이나리한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강한 거는 그렇게 우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행동해서 바꾸는 게 진짜 강한 거고 그런 거를 나루토는 알고 있어. 나루토는 사실 너한테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걸 거야. 이러면서 또 좋게 얘기를 해줘요 카카시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나리는
뭔가 좀 깨달아요 그때. 약간 눈빛이 좀 바뀌면서 뭔가 딱 깨닫는 그 눈빛을 딱 보여주거든요. 울면 뭐 안 바뀌나? 운다고? 그런 걸 한번 딱 느껴요 이나리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나루토랑 사스케도 이제 사쿠라처럼 그 차크라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완전 길러진 거예요. 이제 나무를 잘 타요. 나루토랑 사스케 둘 다. 나무를 막 잘 올라가요, 이제 수직으로.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제 그 타즈나 할아버지가 다리를 짚고 있는데 그 다리도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요. 할아버지의 다리 완공도 거의 다 되어 가요. 그래 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여 가지고 그 다리에 다 모여 있어요. 타즈나 할아버지는 그래도 호의를 해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다리를 짚는 동안. 근데 그 상태에 나루토만 늦잠을 자 가지고 그때 못 왔는데 딱 다리가 거의 완공되기 직전인데 그때 자부자가 다시 등장해요. 자부자가 다시 왔어요. 다리 짚는 거 방해하려고. 자부자가 누구랑 왔냐면 하쿠랑 같이 왔어요. 그 이쁘장하게 생긴 그 10대 나루토 또래의 하쿠랑 같이 자부자가 왔어요. 다리 위에는 누구누구 있었냐면 타즈나 할아버지, 사쿠라, 그다음 사스케, 카카시 이렇게 4명 있었고 그다음에 자부자랑 하쿠가 왔는데 이제 싸움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싸우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부자는 카카시랑 또 싸우고 그다음에 사스케는 하쿠랑 싸우게 됐어요. 그 이쁘장한 그 하쿠랑. 남자지만. 그다음에 사쿠라는 타즈나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 있어요. 호위하려고. 근데 사쿠라는 사실상 여기서 하는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주로 메인은 이제 하쿠와 사스케의 싸움, 그다음에 자부자랑 카카시의 싸움.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거든요. 근데 하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그 혈족 계승이라고 엄청난 그 능력을 쓸 줄 아는 닌자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스케랑 싸우는데 싸우자마자 뭘 하냐면은 마경빙정이라는 기술을 써요 하쿠가. 그게 뭐냐면 그 얼음으로 된 거울을 여러 개 쫙 깔아 가지고 감옥처럼 만드는 거예요. 얼음으로 된 거울로 된 감옥을 만들어요. 거기에 사스케를 가둬 놓고 막 패요. 사스케도 나뭇잎 마을에서 속도로 어디서 뒤지지 않는 녀석이었는데 사스케도 그 마경빙정에 갇혀 가지고는 그냥 쉴 새 없이 맞아요 하쿠한테. 그리고 자부자랑 카카시도 싸우는데 그 이번이 2차 대전이거든요. 처음에 싸울 때는 자부자가 카카시한테 이 사륜안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이번에는 그 자부자가 공부를 좀 해왔어요 카카시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카카시한테 호락호락하게 당하질 않아요. 그래서 카카시도 사스케를 못 도와줘요 자부자한테 묶여 가지고. 그래서 그냥 쉴 새 없이 당하고 있어요 나루토 일행들이. 그 상태에서 이제 나루토가 나중에 와요 늦잠 자 가지고. 근데 그 마경빙정 안에서 사스케가 막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루토가 들어오자마자 그 안에 들어가요 사스케 도와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사스케가 "도와주러 왔어?" 이러는데 나루토도 "아니 나도 갇혔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둘이 동시에 이제 둘이 같이 맞아요. 하쿠한테 나루토랑 사스케랑 이제 둘 다 같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맞아요. 계속 계속 맞기만 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사스케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사스케 일족들은 사륜안이라는 걸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쿠도 그 마경빙정이라는 게 하쿠가 혈족 계승이라는 그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고유한 엄청 필살기 같은 기술이거든요. 그 가문만 쓸 수 있는. 어쨌든 하쿠가 이걸 쓰니까 사스케도 자기 필살기를 쓰는 거예요. 카카시가 쓰는 것처럼 사륜안을 쓸 수 있거든요 사스케도. 그래 가지고 사스케도 사륜안을 딱 쓰고 이제 하쿠를 뭔가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쿠가 그걸 보고 '이거 오래 끌면 안 되겠다. 얼른 나루토랑 사스케 죽여야겠다.' 하면서 약해 보이는 나루토를 먼저 죽이려고 나루토를 막 공격하거든요. 침을 여러 개를 막 던져요 나루토 쪽으로. 근데 그 순간 나루토를 막아준 게 사스케였어요. 그래 가지고 사스케 온몸에 그 침이 박히게 돼요. 하쿠는 침을 주로 쓰거든요 무기로. 그래 가지고 사스케가 나루토 대신 죽게 돼요. 그래서 하쿠가 이제 쓰러진 사스케를 딱 보면서 "그는 훌륭한 닌자였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장례식처럼 분위기가 막 돼요. "그는 훌륭한 닌자였습니다. 동료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사스케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하쿠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나루토가 이제 정신이 나가 가지고 이성을 잃고 구미호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구미호가 깨어나거든요. 이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나 대신에 사스케가 대신 죽었네? 그래도 사스케 내가 라이벌처럼 생각했지만 내 친구가 죽었네? 와 나 이거 정신 못 차리겠는데?'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구미호가 깨어나요 나루토 안에 있는 구미호가. 그래 가지고 구미호 모드 발동해서 이전까지 쪽도 못 썼는데 갑자기 하쿠의 그 마경빙정을 깨기 시작해요.
나루토가 구미호 모드 발동해 가지고 거울도 막 부수고 하쿠도 잡아 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쿠가 갑자기 멘붕이 와 가지고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루토한테 그냥 맞아요. 멘붕이 와 가지고. 그러면서 하쿠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죽어야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요, 하쿠가. 왜 그러냐면 하쿠는 그 삶의 목적이 자부자님의 어떤 도구로서 사는 게 자기의 닌자의 삶의 목적이었거든요, 하쿠는. 근데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강한 닌자가 돼서 자부자를 지켜야 되는데 나 강하지 않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니까 나루토가 갑자기 막 내 거 다 깨부수니까 '나 쓸모 없어졌네?' 갑자기 한 번에 그 생각을 해 가지고 멘탈이 깨져요, 하쿠가. 그래서 그냥 나루토한테 구미호 모드가 된 나루토한테 "야 나 죽여라." 이러니까 갑자기 나루토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구미호 모드 잠깐 풀리면서 갑자기 "너 왜 그래?"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하쿠를 죽이려다가 하쿠가 갑자기 "나 죽여." 이러니까 갑자기 머뭇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하쿠가 갑자기 자기 얘기를 시작해요. 하쿠가 갑자기 자기 옛날 얘기를 시작해요. "나는 자부자님을 만나고 내 삶의 목적을 찾고 난 평생 자부자의 어떤 도구로서 삶을 살고 싶었어."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쿠가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쿠가 살던 그 안개나라라는 곳이 있거든요. 자부자도 안개나라 출신이고 하쿠도 안개나라 출신인데 그 나라에서는 그 혈족 계승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혈족 계승이라는 그 피는 너무 위험한 피거든요. 왜냐하면 혈족 계승이 쓸 수 있는 그 기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혈족 계승 피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불운한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뭐 전쟁에 이용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살해를 당하거나 워낙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하쿠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하쿠의 엄마가 사실은 혈족 계승이었었는데 그걸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날 하쿠의 아빠가 알게 되고 나서 하쿠의 아빠가 자기 아내를 죽이고 그다음에 하쿠마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쿠는 자기 엄마는 지키지 못했지만 자기 몸은 지켰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 아빠를 죽이게 됐죠, 자기 손으로. 아주 어린 나이 때. 아주 어린 나이. 한 6 살, 7 살? 엄청 어릴 때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친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엄마는 자기 아빠한테 죽임을 당하고 혼자 버려져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하쿠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 자부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부자가 딱 이 하쿠의 눈을 보니까 자기 눈이랑 뭔가 비슷했던 거예요. '이 친구 눈 굉장히 고독해 보이네. 내 눈도 고독한데. 너 나랑 비슷하다. 너 나랑 함께하지 않을래?' 근데 하쿠가 "아 저 혈족 계승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왜냐면 혈족 계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자부자가 "혈족 계승이라고 상관없어. 너 그냥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받아주니까 하쿠 입장에서는 부모조차 나를 버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자부자라는 사람은 나를 받아주네? 이 자부자한테 내 목숨 걸어야겠다. 한평생 이 자부자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쿠는 이제 어린 나이 때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된 거죠, 자부자를 만나면서. 부모도 나를 버리려 했지만 자부자 씨는 나를 걷어주었구나. 난 평생 자부자를 위해 살아야지. 자부자를 위한 도구가 돼야지. 그러면서 하쿠가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음. 근데 나루토를 만나면서 '난 쓸모없는 놈이구나.' 그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 가지고 나루토한테 "야 날 그냥 죽여라. 난 이제 자부자 씨한테 쓸모없는 몸이 돼 버렸다." 이제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자부자 씨를 위한 소중한 그 어떤 도구로서 내가 자부자 씨 옆에 평생 있고 싶었는데 나는 생각보다 약한 놈이었고 자부자 씨를 못 도와주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루토가 약간 멈칫하고 있던 새에 그 옆에서는 자부자랑 카카시가 싸우고 있었는데 자부자가 카카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카카시가 이 사륜안을 쓰면은 쳐다보면은 그 공격에 당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부자가 이번에는 인술로 안개를 쫙 깔아 버려요. 그다음에 눈도 감고 싸워요. 그러면서 카카시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실 무음살인술의 대가다. 나는 눈 감고 소리만 듣고도 널 때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안개 속에서 막 카카시를 막 때리는 거예요, 자부자가. 그래서 막 카카시를 계속 맞아요. 두드려 맞아요, 계속. 몸에서 피도 나고. 근데 그때 당시 카카시가 뭘 느꼈냐면 옆에서 나루토가 구미호 모드가 된 걸 알게 됐잖아요. 차크라가 막 심상치 않은 차크라가 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나루토인 거예요. 나루토 몸 안에 있는 그 구미호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싸움 빨리 끝내고 나루토 한번 봐야겠는데? 야 자부자랑 더 싸울 시간 없다.' 이러면서 카카시가 무슨 기술을 쓰냐면 갑자기 강아지들을 소환해요.
그 카카시가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들이 있거든요, 소환술로. 그래서 강아지 막 몇 마리가 나와요. 한 9 마리인가 8 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안개 속에서 이 자부자를 이 냄새 맡아 가지고 강아지들이 이렇게 딱 물어요. 강아지 소환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부자가 안개 속에서 신나게 때리다가 강아지가 나올까 강아지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못 꿨겠죠? 꿈에도 생각 못 했겠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갑자기 나와서 막 쫓아와서 강아지가 이 자부자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팔이랑 다리가 다 묶였어요, 강아지한테, 자부자가. 그래 가지고 이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카카시가 마무리 일격을 하려고 자부자한테 마무리 일격하려고 무슨 기술을 쓰냐면 뇌절을 써요, 뇌절. 그 유명한 뇌절. 이게 그 우레 뇌자에 이제 절자를 써 가지고 번개처럼 자른다. 뭐 번개를 써서 자른다. 뭐 그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이 손에다가 이 번개를 이렇게 모아 가지고 뇌절을 자부자 몸에 이제 딱 찌르려고 해요. 그래 가지고 딱 찔렀는데 보니까 자부자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들어갔는데 자부자가 아닌 거예요. 누구지 하고 보니까 하쿠가 그걸 대신 맞은 거예요, 하쿠가. 그래 가지고 카카시의 뇌절을 하쿠가 맞았어요. 하쿠의 그냥 가슴이 뚫렸어요, 심장이. 그 상황에서 다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상황에서 자부자는 아무렇지 않게 하쿠랑 같이 카카시를 벨려 그래요. '아 잘됐다. 이때 공격 타이밍이다.' 하면서. 그 자부자는 진짜 인정이 없는 놈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하쿠랑 그 카카시를 같이 공격하려고 그래, 그 상황에서도. 자부자는 진짜 잔혹한 녀석이에요. 어쨌든 그래 가지고 이제 안개도 좀 거치고 다시 이제 약간 소강 상태예요, 잠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사쿠라가 이제 사스케가 괜찮은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쿠라는 사스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사스케 어떻게 됐지? 안개도 거쳤고 마경빙정도 이제 끝났고 사스케한테 가 봐요. 근데 사스케 딱 만졌는데 차가워요, 사스케가. 그래 가지고 '사스케 진짜 죽었네.' 그럼 사쿠라 막 울어요. '이거 진짜 환술이 아니네. 사스케 진짜 죽었네.' 이러면서 막 울어요. '진짜 죽었구나, 사스케.'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카카시랑 자부자랑 또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번엔 카카시가 '야 이제 진짜 안 봐준다.' 하면서 자부자의 팔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카카시가 이제 진짜 끝내려고 수리검으로 자부자 양팔을 다 부셔 버리거든요. 아예 다 못 쓰게 망가뜨려요. 이 양팔을, 자부자의 양팔을 다 망가뜨려요, 카카시가. 그래서 자부자는 그냥 걸어 다니는 몸이 됐어요. 양팔을 못 쓰고 걸어 다니는 몸이 됐어요. 팔이 그냥 두 팔이 그냥 축 늘어졌어요. 카카시가 양팔을 망가뜨려 버려 가지고. 그러던 와중에 누가 오냐면 저 멀리서 가토가 또 다시 등장해요, 가토가. 근데 가토가 누구랑 오냐면 수백 명의 깡패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리 위로. 그래 가지고 가토가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야 자부자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또 이러는 거예요. 자부자가 이제 팔도 망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인데 "야 자부자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이럴 줄 알았다. 탈주 닌자 쓰길 잘했다. 사실은 내가 너 쓰다가 너 이렇게 죽인 다음에 돈도 안 주고 싶었어, 사실. 너 이제 죽어야겠다." 갑자기 가토가 이제 자기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부자한테. 근데 사실 자부자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녀석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막 그렇게 자부자한테 시비를 걸면서 가토가 이제 걸어오는데 그 앞에 하쿠의 시체가 있어요. 카카시한테 뇌절 맞고 심장이 뚫린 하쿠가 바닥에 이제 죽어 있는데 가토가 그 하쿠를 막 발로 막 걷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부자의 심기를 계속 건드리는 거죠. 근데 그 광경을 본 나루토는 알잖아요. 하쿠한테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하쿠는 자부자를 진짜 사랑하고 자부자를 위해서 한평생 살던 아이인데 그렇게 죽어 가지고 가토가 막 발로 차니까 나루토는 진짜 열받아 가지고 막 울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부자한테. "자부자 너 하쿠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 하쿠가 저렇게 응? 죽은 채로 막 가토한테 밟히고 있는데 너 아무렇지도 않냐. 응? 너 진짜 이럴 거냐." 막 자부자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루토가. 근데 자부자는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루토가 더 얘기해요, 계속. "야 자부자 너 진짜 그럴 거야?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어? 하쿠는 너를 진짜 사랑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자부자가 울고 있어요. 자부자 그 냉혈하니 그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그 자부자가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애송이 거기까지다. 애송이 거기까지 말해. 그만 말해. 나 슬프니까. 그만해라 꼬맹아." 그러면서 막 자부자가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시를 보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카카시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나는 솔직히 가토한테 돈 받고 싸운 거지. 너랑 솔직히 싸우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나루토한테 "야 꼬맹아 수리검 하나만 한번 빌려줘라." 이래요 자부자가. 그래 가지고 나루토한테 수리검 하나 빌려 가지고 그걸 이빨에 딱 물어요 자부자가. 그다음에 그 수백 명이 모인 깡패들 사이에 가토가 막 들어가거든요 무서워 가지고. 자부자가 입에 수리검을 물었잖아요 자기 쫓아오려고. 그러니까 가토가 무서우니까 막 도망가요 깡패들 사이로. 그니까 자부자가 그때 입에 수리검을 물고 그 깡패들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양팔은 망가져 가지고 양팔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양팔을 흐느적거리면서 조로같이 입에 수리검 하나 물고 그 깡패들 사이로 들어가요. 근데 그 광경이 진짜 압도적이에요. 진짜 그 악마 같은 그 모습으로 그 깡패들을 막 물리치면서 가토를 잡으러 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막 몸에 막 창도 맞고 칼에도 찔리고 그 만신창이가 된 채로 가토를 잡으러 갔어요. 그래 가지고 가토 앞에 딱 서게 돼요 자부자가. 그래서 가토 막 몸도 좀 베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토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가토가 이제 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죽을 거면 너 혼자 죽어. 어? 그렇게 동료 곁으로 가고 싶냐? 하코가 죽었잖아요. 야 하쿠 곁으로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 막 이러는데 자부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쿠랑 같은 곳에 못 가. 나는 지옥에 갈 거야. 너도 아마 지옥에 갈 거고 하쿠는 착한 놈이라 천국 갈 거야. 너랑 나는 아마 지옥에 갈 거고 너 나랑 지옥에 같이 가자." 그러면서 자부자가 이제 가토의 목을 이렇게 싹 날려버려요. 가토가 그렇게 죽어요. 근데 깡패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깡패가 엄청 많아요. 가토가 깡패를 엄청 많이 데려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다리 위에 이제 나루토 일행이랑 죽은 하쿠, 그다음에 자부자. 자부자는 근데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수백 명의 깡패들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근데 깡패들이 이제 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온 김에 파도나라라도 털고 가자. 우리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파도나라 쪽으로 가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카카시도 힘을 다 썼고 나루토, 사스케 뭐 사스케 지금 막 죽어 있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막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깡패들을. 그래 가지고 '아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저 다리 건너편에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파도나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어떻게 몰려왔냐. 이나리 그 타즈나 할아버지의 손주가 나루토랑 카카시 선생님의 그 훈계를 받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울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나루토 일행이 다리에서 그렇게 싸우는 동안 이나리가 파도나라 사람들을 다 모아 가지고 그 다리로 온 거예요.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할아버지 옆집 할아버지 집 가 가지고 '할아버지 나오세요. 아줌마 나오세요. 할머니 나오세요.' 해 가지고 파도나라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이나리가. 그래 가지고 파도나라 사람들 다 무기 들고 오니까 깡패들이 겁먹어 가지고 '아 안되겠다.' 하고 이제 도망가요. 그래 가지고 이제 다리 위에는 약간 이제 상황이 쪼끔씩 정리되고 있어요. 가토는 죽고 깡패들은 떠나고 그리고 사쿠라는 계속 울고 있어요 사스케가 죽었으니까. 근데 사스케 딱 다시 보니까 갑자기 사스케가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사스케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하쿠의 주 무기는 침인데 이 침이 그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공격을 한 거예요 하쿠가. 그러니까 하쿠는 처음부터 나루토랑 사스케를 죽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급소를 다 피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게끔만 하게 딱 침을 던졌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사스케가 딱 깨어난 다음에 깨닫게 돼요. '어 하쿠 이 녀석 진짜 좋은 녀석이었네. 진짜 죽일 생각은 없었구나 얘 처음부터. 우릴 죽일 생각은 없었구나.' 그렇게 냉정하고 그렇게 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씨가 엄청 여리고 순수하고 착한 녀석이었구나 하쿠는. 사스케가 그걸 딱 깨달아요 깨어난 다음에. 그리고 사쿠라는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사스케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으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사스케는 깨어나고 자부자는 이제 쓰러져 있고 근데 쓰러진 자부자 앞에 이제 카카시가 딱 가 있어요. 근데 자부자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근데 몸은 못 움직여요. 자부자도 쓰러져 있는 상태라. 그 상태에서 자부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카시 나 마지막으로 하쿠가 보고 싶다. 하쿠 옆에다 좀 나 좀 갖다 줘." 이래 가지고 카카시가 "오케이 알겠어." 한 다음에 자부자를 이렇게 딱 들어 가지고 죽은 하쿠 옆에다가 딱 내려놔요. 딱 그 순간에 흰 눈이 막 내려와요 흰 눈이. 근데 파도나라에서는 지금 계절에서는 눈이 내리는 계절이 아닌데 지금 막 눈이 내리니까 '어 왜 눈이 내리지?' 이러고 있어요 막. '어 왜 눈이 내리지?' 근데 이게 안개마을 하쿠랑 자부자가 살던 안개마을에서는 눈이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부자는 속으로 '아 이 지금 눈이 내리네. 하쿠의 눈물 같다.'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쿠 옆에서 이제 자부자가 하쿠를 보면서 "아유 하쿠야 고마웠다. 미안하다. 내가 될 수 있다면
"너랑 같이 천국 가고 싶다. 너랑 좋은 곳에 가고 싶다. 나도 지옥 가기 싫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자부자가 하쿠한테. 죽은 하쿠한.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 하늘에서 내리던 눈이 하쿠의 딱 눈꼬리에 딱 하나가 딱 내리면서 그게 딱 쭈루룩 흐르는데 그게 약간 하쿠가 뭔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이 묘사가 돼요, 그게. 자부자의 그 얘기를 듣고 하쿠가 뭔가 딱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이 그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예. 예. 참 짠하죠. 그래 가지고 딱 그 얘기를 멀리서 카카시가 딱 보면서 속마음으로 "자부자 너는 갈 수 있을 거야." 딱 그 속마음인지 독백인지 그런 얘기를 딱 하거든요. 카카시가 되게 인정이 많아요, 사람이. 그래 가지고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고 자부자랑 하쿠를 나루토 일행이 묻어 줘요, 같은 자리에. 둘이 죽어요, 이제. 둘이 죽어서 둘이 묻어 주고 다리는 완공이 돼요. 파도마을에 그 대교가 완공이 되고 타즈나 할아버지가 이제 '아 이 다리 이름 뭐로 짓지?' 하다가 '야 이 다리 이름 나루토 대교로 짓자.' 나루토가 이나리의 마음을 바꿨고 우리 손주. 그다음에 이나리가 우리 파도나라 사람의 마음을 바꿨다. 그래서 그 깡패들이 몰려올 때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루토가 우리 마을에 어떤 용기와 희망을 전해 줬다. 그러니까 이 다리의 이름은 나루토 다리로 이름을 짓자. 그러고 이 파도나라 에피소드는 끝납니다. 여기까지. 나루토 3 권과 4권 중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몇 분 했죠? 48 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오래 걸렸네요. 근데 나루토 그 자부자와 하쿠가 참 짠한 게 이 두 사람은 참 어디에 소속되지도 못하고 항상 도망 다니던 그 두 닌자인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갈 때 같이 갔어요, 외롭지 않게. 그거는 그래도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갈 때 같이 갔어요. 한 명만 가면 좀 외로운데 둘이 같이 가서 괜찮아. 하쿠랑 자부자 같은 날 갔어요, 같은 날. 둘이 죽어서 행복했으면. 여기까지입니다.